아시 앤드 클레드 AI. 인고의 세월을 건너온 여인의 초상 영화 아시체 인연 감독 1971 보고 1. 들어가며 온 나라를 울린 이야기. 1970년 텔레비전이 귀하던 시절에 온 나라의 전역을 사로잡은 이야기가 있었다. 동양방송 TBC의 1일 연속극 아시가 그것이다. 드라마가 방영되는 시간이면 골목길이 한산해지고 텔레비전이 있는 집 안방으로 이웃들이 모여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하니 그 인기가 어떠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당시에는 한 동네에 텔레비전이 몇 대 되지 않아. 저녁마다 이웃집 마루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함께 울고 웃던 풍경이 낯설지 않았다. 아시는 그렇게 온 마을이 함께 본 드라마였고 온 나라가 함께 흘린 눈물이었다. 이미자가 부른 주제가의 애절한 가락과 노랫말, 꽃가마 타고 말탄 님 따라 시집가던 길을 노래하는 그 곡조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귓가에 선연하다. 주제가 음반이 따로 발매되어 널리 불렸을 만큼 노래는 드라마와 더불어 한 시대의 정서를 대변하는 국민가요가 되었다. 이 국민적 사랑에 힘입어 드라마가 한창 방영되던 무렵 최인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영화로 만들었고 영화 아시는 1971년 1월 극장에서 관객과 만나게 되었다. 김희중과 김혜정이 출연한 이 영화는 10달 가까이 이어진 브라운관의 감동을 113분의 필름 속에 압축해 담아낸 작품이다. 안방극장의 신드롬이 스크린으로 옮겨간 이 현상 자체가 당시 아시라는 이야기가 우리 국민의 가슴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나에게 아시는 단순한 한 편의 옛 영화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실제로 걸어온 길의 기록이며 격동의 근현대사를 여인의 한평생으로 풀어낸 민족의 자화상이다. 세월이 흘러 다시 이 작품을 마주하니 젊은 날에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것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저릿하게 밀려온다. 그 감회를 여기에 적어보고자 한다. 2. 아시의 한평생 줄거리를 따라서.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1920년대에서 시작된다. 19 꽃다운 나이의 아시는 부모가 정해준 혼처를 따라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연하의 남편에게 시집을 간다. 꽃가마를 타고 시집가던 그 길은 설렘의 길이었으련만 그 길 끝에서 아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형극의 세월이었다. 남편 긍재는 철없는 학생이자 방탕하였다. 그는 아내를 아끼기는커녕 밖으로만 나돌며 기생과 신여성을 상대로 공공연히 외도를 일삼는다. 신학문을 배웠다는 남편의 눈에 구식 여인인 아내는 안중에도 없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며느리의 처지는 시집에서도 서럽기 그지없다. 엄한 시어머니의 냉대와 신우이의 구박, 층층시야 어른들의 눈총을 아시는 묵묵히 견뎌낸다. 친정에 하소연할 수도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는 처지에서 아시가 기댈 곳이라고는 오직 제 아내 심지 하나뿐이었다. 영화는 아시의 하루하루를 통해 그 시절 며느리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담담히 보여준다. 동트기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층층시야 어른들의 조석을 차리고 빨래와 바느질과 길쌈으로 밤을 밝히는 나날이다. 몸의 고단함이야 견딜만하다 하여도 정붙일 곳 없는 마음의 외로움은 무엇으로 달랬을 것인가. 남편은 집을 비우기 일쑤요. 시집 식구들의 눈길은 차갑기만 하니 아시가 마음을 붙일 대라고는 일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묵묵한 노동의 장면들이 쌓이면서 관객은 어느덧 아시의 편이 되어 아시의 작은 기쁨에 함께 웃고 아시의 서름에 함께 울게 된다. 아시의 인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남편이 밖에서 낳아 데려온 아들 봉구를 아시는 내치지 않고 거두어 친자식처럼 정성으로 키운다. 제 속으로 낳은 자식도 키우기 힘든 세상에 남편의 배신의 증거와도 같은 아이를 품에 안고 어미 노릇을 다하는 아시의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며 봉구를 씻기고 먹이고 가르치는 아시의 손길에서 우리는 원한을 사랑으로 갚는 한 인간의 드높은 경지를 목격하게 된다. 아시는 삼종지덕과 여필종부를 미덕으로 알고 자란 여인이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지아비를 따르고 늙어서는 자식을 따르라는 옛 가르침을 아시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실천한다. 온갖 굴욕과 천대의 서름 속에서도 현모양처의 길을 걸어가는 아시의 지극한 정성은 마침내 방탕하던 남편의 마음마저 움직인다. 남편 긍재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아내의 진심 앞에 고개를 숙이는 대목에 이르면 관객은 저마다 손수건을 꺼내 들지 않을 수 없다. 영화는 한 여인의 일생을 통해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과 전쟁, 근대화에 이르는 격동의 세월을 관통하며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한국 여인의 삶을 눈물의 서사로 그려낸다. 나라 잃은 서름과 집안에서의 서름이 겹으로 아씨의 어깨를 눌렀으되 아씨는 그 두 겹의 세월을 다 건너낸 것이다. 3. 인고의 미학 아씨라는 인물. 아씨라는 인물을 관통하는 정서는 한이요. 그 한을 사귀는 방식은 인고다. 아씨는 소리 내어 울부짖지 않는다. 원망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다만 견디고 사귀고 제 도리를 다할 뿐이다. 오늘의 눈으로 보면 답답하리만치 수동적인 이 태도가 그러나 화면 속에서는 이상하리만치 숭고하게 다가온다. 그것은 아씨의 침묵이 체념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이다. 아씨는 무너질 수 있는 순간마다 무너지지 않기를 선택한다. 버릴 수 있는 아이를 거두기를 선택하고 떠날 수 있는 자리를 지키기를 선택하며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을 끝내 미워하지 않기를 선택한다. 그 선택의 연속이 한 인간의 품격을 이루고 마침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완력이나 언변이 아니라 삶의 태도 그 자체로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렵고도 가장 위대한 승리가 아니겠는가. 배우 김희준의 연기는 이러한 아씨의 내면을 절제된 표정과 몸가짐으로 그려낸다. 폭포처럼 쏟아내는 열연이 아니라 우물처럼 깊이 고여있는 연기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끝내 흘리지 않는 눈, 모진 말을 듣고도 조용히 여미는 옷고름, 잠든 봉구의 이마를 쓸어주는 손길 같은 것들이 100마디 대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텔레비전에서 아씨를 연기하여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가 스크린에서 다시 그 인물로 관객과 만났으니 브라운관에서 쌓인 정이 극장의 어둠 속에서 한층 애틋하게 배어 나왔을 것이다. 아씨의 정서는 우리 전통 예술이 오래도록 갈고 닦아 온 한의 미학과 맞닿아 있다. 판소리의 계면조 가락이 그러하고 민요의 구슬픈 후렴이 그러하듯 우리 결에는 서름을 밖으로 터뜨리기보다 안으로 사겨 가락과 이야기로 빚어내는 데 능했다. 한은 원한과 다르다. 원한이 남을 겨누는 칼이라면 한은 제 가슴에 고이는 강물이다. 그 강물은 세월과 함께 깊어져 마침내 남까지 적시는 넉넉함이 된다. 아씨가 봉구를 거두고 끝내 남편을 용서하는 것은 바로 이 한이 원한으로 굳지 않고 사랑으로 승화된 모습이며 이 영화가 단순한 눈물의 심파를 넘어서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최인현 감독의 연출 또한 인물의 결을 거스르지 않는다. 카메라는 요란한 기교를 부리는 대신 아씨의 곁에 조용히 머무른다. 대문과 마당, 안방과 부엌으로 이어지는 한옥의 공간은 아씨의 세계가 얼마나 좁고 닫혀 있었는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계절이 바뀌고 옷차림이 달라지는 사이로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담담한 화면 위로 이미자의 주제가가 얹힐 때 영화는 심파의 눈물을 넘어 한 시대의 비가가 된다. 기교보다 정성으로 빚은 영화 아씨는 그런 작품이다. 4. 시대의 초상 여필종부의 그늘. 아씨가 그리는 세계는 철저한 가부장의 세계다. 여자는 시집을 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고 출가 외인이라 하여 친정 문턱도 마음대로 넘지 못했다. 남편의 외도는 사내의 풍류로 용인되었으며 며느리의 눈물은 집안의 법도 아래 묻혔다. 칠거지약이라는 이름으로 여인을 내칠 명분은 7가지나 마련해 두었으되 여인이 제 서름을 호소할 길은 한 가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던 세상이었다. 아씨가 감내하는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이 완고한 질서가 있다. 영화는 이 질서를 정면으로 고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질서 안에서 도리를 다하는 여인을 미덕의 화신으로 그린다. 이것이 이 작품의 시대적 한계이자 역설적으로 가장 정직한 시대의 증언이기도 하다. 당대의 관객, 특히 여성 관객들이 이 작품에 그토록 뜨거운 눈물을 쏟은 까닭은 아씨의 삶이 곧 자신의 삶이요, 제 어머니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스크린 속 아씨의 서름에 울면서 관객들은 실은 저마다의 서름을 울었던 것이다. 안방에서, 극장에서 흘린 그 숱한 눈물은 말하자면 시대가 여인들에게 진핏에 대한 뒤늦은 조의였던 셈이다. 생각해보면 아씨의 이야기는 특정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제의 수탈 아래 살림을 지켰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자식을 품었으며 보릿고개의 허기를 제 몫에 밥을 덜어 메꾸었던 이 땅의 무수한 여인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이 없었고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견뎌낸 세월이 있었기에 자식들이 자랐고 집안이 섰고 이 나라가 오늘에 이르렀다. 역사는 흔히 영웅과 위인의 이름을 기록하지만 그 역사의 밑바닥을 떠받친 것은 이름 없는 어머니들의 손맛이었다. 아씨는 역사책이 기록하지 않은 이 무명의 공로자들에게 바쳐진 한 편의 헌사라 할 것이다. 5. 안방에서 극장으로 아씨가 남긴 것. 아씨는 우리 대중문화사에서도 뜻깊은 자리를 차지하는 작품이다. 텔레비전, 일일 연속극이라는 새로운 형식이 국민적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처음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 바로 이 드라마였고 그 인기가 극장의 영화로까지 이어진 것은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문화적 사건이었다. 아씨가 열어놓은 길을 따라 이듬해에는 며느리의 인고를 그린 또 다른 드라마들이 잇따라 안방을 울렸으니 한 시대의 대중서사가 여인의 순환과 인고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시대의 마음자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라디오 앞에 모여 앉던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으로 다시 극장으로 모여들던 그 시절의 풍경 속에 아씨가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대중문화는 오늘처럼 세련되지도 다채롭지도 못했다. 그러나 온 가족이, 온 동네가 한 이야기를 함께 보며 함께 울고 웃던 그 공동의 체험만은 오늘의 문화가 좀처럼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다. 채널이 하나 둘 뿐이던 결핍의 시대가 역설적으로 만들어낸 풍요였던 셈이다. 아씨를 이야기할 때면 을의 그 시절 안방의 풍경과 이웃의 얼굴들이 함께 떠오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한 편의 영화가 작품인 동시에 한 세대의 공동 기억이 된다는 것, 이는 아무 작품에나 허락되는 영예가 아니다. 6. 오늘의 눈으로 다시 읽는 아씨. 반세기가 지난 오늘 이 영화를 다시 보는 마음은 사뭇 복잡하다. 아씨의 인고를 마냥 미덕으로 기를 수만은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젊은 세대가 이 영화를 본다면 아마도 물을 것이다. 왜 아씨는 떠나지 않았는가? 왜 부당한 대우에 항변하지 않았는가? 왜 영화는 가해자인 남편의 뉘우침 한 번으로 그 긴 세월의 죄를 사하여 주는가? 그 물음은 정당하다. 여성의 희생을 미화하고 인내를 강요하는 서사는 이제 설 자리가 없으며 그래야 마땅하다. 아씨가 견뎌야 했던 그 모든 서름은 결코 미화되어서는 안 될 시대의 아픔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이렇게도 생각한다. 오늘의 잣대로 어제의 사람을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아씨에게는 떠날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 항변할 언어를 배울 기회조차 없었다. 이혼한 여인이 설 자리도 여인이 홀로 벌어먹고 살 길도 없던 세상이었다. 그 좁디좁은 운신의 폭 안에서 아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즉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방식으로 제 존엄을 지켜낸 것이다. 억압의 시대를 산 것은 아씨의 죄가 아니다. 그 시대 안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은 것은 아씨의 위대함이다. 오늘의 극장과 안방을 채우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아씨 곁에 나란히 놓아보면 반세기의 변화가 한눈에 들어온다. 오늘의 서사 속 여성들은 제 목소리로 말하고 부당함에 맞서고 제 삶의 길을 스스로 정한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던 자리에 이제는 묻고 따지고 바꾸는 것이 미덕으로 들어섰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아씨처럼 견디는 것밖에 길이 없던 세대가 딸들만은 배우게 하고 그 딸들이 다시 제 딸들의 길을 넓혀 온 더딘 세월의 결실이다. 그러니 아씨와 오늘의 이야기들은 단절이 아니라 한 강물의 상류와 하류인 셈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을 오늘에 되새기는 의미는 그 인고를 본받자는 데 있지 않다. 다시는 어떤 여인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되 그렇게 살아낸 세대의 눈물만은 잊지 말자는 데 있을 것이다. 지난날의 어머니들이 견딘 것을 오늘의 딸들은 견디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것이야말로 아씨 세대의 눈물이 마침내 거둔 열매이며 그 열매를 누리는 우리가 그 눈물을 기억하는 것이 도리다. 옛것이라 하여 버릴 것이 아니라 옛것 속에서 오늘을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이 고전을 다시 보는 참된 뜻이라 믿는다. 7. 어머니들의 초상 앞에서. 영화를 보는 내내 나는 우리 세대의 어머니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평생을 일에 치여 살면서도 도리를 잃지 않으려 애쓰셨던 분들, 시부모를 지성으로 봉양하고 당신의 안위는 뒷전으로 미룬 채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분들 말이다.
새벽 밥을 짓고 밤늦도록 삭바느질을 하면서도 자식 앞에서는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으셨던 분들, 좋은 것은 자식 입에 넣어주고 당신은 늘 식은 밥을 드셨던 분들이다. 아씨의 얼굴 위로 그 어머니들의 얼굴이 겹쳐질 때 이 영화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어머니의 희생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다. 철이 들고 내가 부모가 되어 자식을 길러보고 어머니를 떠나보낼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세월의 무게가 온전히 헤아려진다. 어머니가 견디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견딤이 얼마나 외로운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언제나 너무 늦게 깨닫는다. 아씨가 오늘의 나에게 각별하게 다가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영화는 흘러간 옛 이야기가 아니라 갚을 길 없는 은혜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을 일깨우는 거울이다. 이미자의 주제가는 노래한다. 꽃가마 타고 시집가던 그 길에 서러움도 많았노라고. 그 서러움의 세월을 건너 자식들을 길러낸 어머니들은 이제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가고 계신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이 영화는 새삼 일깨워준다.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오른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뜰 수 없었던 것은 스크린 너머로 어머니의 모습이 어른거렸기 때문이리라. 살아계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지 못한 것이, 그 거칠어진 손 한 번 더 잡아드리지 못한 것이 새삼 사무치게 후회스러워지는 것이다. 바라건대 이 영화가 젊은 세대에게도 가 닿았으면 한다. 낡은 화면과 느린 호흡이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들여다보면 그 화면 속에 제 할머니와 증조할머니의 젊은 날이 들어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오늘의 안락이 누구의 눈물 위에 서 있는지를 아는 일은 세대를 이어주는 가장 좋은 공부다. 명절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보아도 좋을 영화, 보고 나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살아온 이야기를 여쭈어 보게 만드는 영화, 아씨는 그런 영화다. 8. 맺으며. 아씨는 세련된 영화는 아니다.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의 전개는 더디고 정서는 심파에 가깝다. 화려한 볼거리도 반전의 묘미도 없다. 그러나 이 영화에는 요즘의 어떤 영화도 흉내 낼 수 없는 것이 있다. 한 시대를 실제로 살아낸 사람들의 체온이다. 만든 이들도, 연기한 이들도, 극장에서 눈물 흘린 관객들도 모두 아씨의 시대를 몸으로 통과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눈물에는 거짓이 없다. 꾸며낸 슬픔이 아니라 살아낸 슬픔이기에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보는 이의 가슴을 적시는 것이다. 한 여인의 일생이 곧 민족의 근현대사였고 그 여인의 인고가 곧 우리 모두의 뿌리였음을 아씨는 증언한다. 이 증언을 듣고 자란 세대로서 나는 이 영화를 우리 문화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유산의 하나로 꼽고 싶다. 아씨로 대표되는 그 세대의 어머니들께 이 감상문이 작은 헌화가 되기를 바라며 그분들이 건너온 서러운 세월에 삼가 고개 숙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올린다. 꽃가마 타고 넘던 그 고갯길의 눈물을 우리는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것이다.